네, 이번 시간에는요,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정말 많았습니다. 주도주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덱스터. 분봉을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덱스터, 그리고 아즈텍, 그리고 코세스, 한국 BNC. 이 정도가 오전장의 주도주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4종목 이상 주도주가 많이 출연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은 정말 매매할 종목이 풍부했던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이렇게 일찍이 눈에 띄어주니까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어제보다 그리고 최근 그 며칠 동안 그 장 초반보다 오늘의 장 초반이 가장 좋았던 장 초반의 하루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요, 주도주는 어떻게 찾냐면요, 주도주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요거예요. 슈퍼개미가 공략할 만한 종목. 요것을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연구. 슈퍼개미가요, 아무 종목이나 가서 매수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 종목에 가서 냅다 매수를 하고 먹고 나올까요? 아니죠. 슈퍼개미라 하면요, 보통 뭐 일단 억대로 매매하는 건 기본이겠죠. 몇 천만 원대로 저처럼 뭐 허접하게 몇 천만 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슈퍼개미 분들은 뭐 5억, 10억, 간혹가다 20억 그 이상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큰 예수금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종목이 한정이 됩니다. 아무 종목에 가서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호가창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 슈퍼개미들에 대한 이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고, 한 번에 큰 물량이 오니까 세력들 눈에도 빠르게 캐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수가 없겠죠. 간혹 들어서 이 윈팩, 예를 들어서 윈팩 같은 종목, 그리고 삼진 같은 종목, 그리고 또 약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강했고, 뭐 갤럭시야 SM,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분당 거래대금이 25억, 뭐 여기서는 강하게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서는 18억, 11억, 이런 종목들은 슈퍼개미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슈퍼개미들이 건드는 종목들은 분당 최소 20억이에요. 슈퍼개미들이 만약에 분당 5억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슈퍼개미들이 거기서 2억 3억만 사도 대부분의 금액이 슈퍼개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력들한테 그냥 걸려버린다고요. 그럼 세력들은 올릴까요? 함께 올라가 줄까요? 뭐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세력들은 본인들만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주가를 한 번에 띄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당 거래대금이 최소 20억 이상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들어와야 돼요. 삼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서 29억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음 거래대금이 3억이에요. 이런 거 말고 연속적으로 20억 이상 들어오는 거. 우리가 한국 BNC를 볼게요.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때요? 거래대금이 77억, 111억. 그러면 슈퍼개미가 5억, 10억을 사든 여기서는 슈퍼개미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몇백만 원 사는 건 아예 감지조차 안 되고요. 흠집조차 안 나요. 이런 수급에서는. 그리고 연속성을 띠나요, 안 띠나요? 연속성을 띠죠. 그래서
분당 최소 20억인데 연속성을 띄워야 돼요. 연속성. 단발적인 건요, 의미가 없어요. 단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간혹가다 보면 툭 거래대금 올랐다가 주가도 올라가요. 근데 거래대금 줄면서 그렇게 급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보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매집봉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보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량을 베팅하기도 어렵고요. 한국 BNC 보세요. 77억, 111억, 엄청나죠? 그리고 제가 오늘 주도주였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덱스터. 어때요? 37억, 56억, 60억, 99억, 107억. 연속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런 종목은 이젠 슈퍼개미들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코센스. 연속해서 거래대금이 엄청 들어오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77억이에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33억이에요. 이런 종목이 일단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대상이에요. 진짜 아무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거래대금이 들어왔긴 하지만 이런 종목 외에 호가가 약했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심택.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이 20억 미만이에요. 여기서 한번 20억을 찍어줬지만 20억 미만이죠.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분할해서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산 다음에 슈팅 줄 때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느리잖아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은 빠르고요. 그래서 빠른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강하게 연속해서 들어온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즈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죠. 40억, 23억.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살 수는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딱 뭐 40억 이렇게 들어오긴 하지만 평균 20억이니까 뭐 엄청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뭐 5억, 3억 이렇게 매수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정말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너무 안 좋죠. 일봉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주도주의 성격을 띠기에는 뭐 잠시 이렇게 뛸 수 있어도 결국엔 이 후파동에서는 죽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거 VI. VI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VI 전부터 오늘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까 말까 이걸 대략적으로 알고 미리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알고 미리 매수해서 VI 이상에서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VI가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그 여부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여부. 근데 VI가 걸리고 나서 풀린 다음에 무작정 매수가 아니에요. 저는 VI 기점에서 한번 눌려줬을 때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VI가 걸리고 눌려줬을 때 그때 지지선 이런 거 지지선 보이시죠? 여기 이런 지지선을 찾는 게 편해요. VI가 풀렸다고 냅다 사는 게 아니라 뭐 VI가 풀렸는데 잡았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슈퍼개미가 잘 만한 종목들은. 하지만 이걸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금이 커질수록. 한국 BNC도 보시면 이건 VI 이후에 날라갔죠. 하지만 눌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눌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VI 풀렸다고 해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상승 후에 꼭 눌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초보자들은 그게 편해요. 이해되시나요? 뭐 이렇게 따라가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무조건 눌림이 올 거라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눌림이 이 VI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코세츠 같은 경우에는 VI 이후에 바로 눌렸죠.
이런 경우에는 VI 밑에서 눌림을 잡아도 되는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VI 이상에서 강하게 상승했죠. 강하게 상승하는데 눌림이 VI 밑에서 눌림이 나오면 그런 거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상승폭에 꽤나 큰 폭을 꼬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상승하기 위해는 여기에 대한 매물이 크게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왔을 때 잡는 게 더욱 편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서 잡았지만 이런 데서 먹고 나왔지만 초보자분들은 눌림의 위치를 보고 거기서 잡는 게 심적으로 편해요. 더욱더 뭐 천천히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NCMC 어제 걸 볼까요? 여기도 VI 이후에 살짝은 눌렸지만 상승했죠. 그러면 VI 이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올 때 잡는 거예요. 쌍바닥이 나올 때. 근데 쌍바닥이 막 이런 구간에서 나온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고요. 상승이 4%가 났는데 VI를 깨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잡으면 그 크게 좋은 그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낙폭이 악성 매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VI 위에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와주면 매매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쌍바닥이 무조건적으로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눌림을 공략하라. 슈퍼개미들이 노릴 만한 종목에서 눌림을 공략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즈텍 이런 종목은 뭐 너무 한 번에 빠르게 올라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VI가 걸린 거라면 언제 걸린지 모르는데 VI가 이때 걸린 거라면 이런 눌림에선 잡아볼 수 있죠. 그쵸? 이런 눌림에서는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 이후에 눌림. 일단은 VI가 걸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VI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 여부를 보고. 그러니까 VI가 이 종목에 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종목이 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VI 이후에 눌림을 공략해라. 이해되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강했거든요. 이 첫 번째 파동, 시초가의 첫 번째 파동을 강하게 거리대금을 동반해서 돌파했는데 VI가 못 걸렸죠. 그러면 이 힘이 강하냐, 강하지 않냐를 판단했을 때 VI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해 나가면요 정말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매매 방식보다는 종목이 더욱더 한정되기 때문에 내동 매매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종목 저 종목 다 건드리기보다는 대장주 주도주 안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내동 매매에 빠지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조건 내동 매매 안 해야지, 내일은 꼭 안 해야지, 내동 매매가 정말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내동 매매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동 매매를 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내 매매 방식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동 매매가 어느 정도 방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슈퍼개미가 공략할 만한 종목, 제가 이렇게 기준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요 관점으로 다른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죽어도 주도주에서 죽고 물려도 주도주에서 물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물려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